네, 이번 시간에는 102페이지 법률의 목적, 괄호 속에 내용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기를, 앞 시간에 공부를 하기를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그리고 나서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목적이 어떠해야만 효력이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밑에 제목들을 쭉 봐보면 우리 103페이지에서부터 이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해야 되고 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요게 갖춰지면 그래서 요게 갖추어지면 유효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무효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무효가 된다. 유효는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효력이 있다. 있을 유자 써서. 근데 무효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인 거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일단 요거 한번 보자고요. 법률행위 목적, 내용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 앞에서 공부한 그 하나의 사례를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갑하고 을이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걸 10억에다가 그래서 10억으로 갑이 파는 사람 매도인 그리고 을이 사는 사람 매수인 이 둘이서 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 사람들 법률행위 계약 내용이야. 그리고 그게 목적이야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목적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인 을은 X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X를 목적으로. 그 다음에 매도인 갑은 10억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X 값을 10억으로 정했어. 내용을 그렇게 정했어. 그래서 목적과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게 보세요. 저게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건 이 말은 그게 다 필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그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게 요건이야. 요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없어져 버리면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목적의 확정성이에요. 확정성. 확정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확정성과 관련해서 이거 봐보세요. 만약에 이 X 매매인데 이 X가 만약에 땅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 아무거나 하나 고르든지 이렇게 하면 A, B, C 중에 골라서 그때 넘겨받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죠. 지금은 확정돼 있지 않지만 나중에 확정될 수가 있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꼭 확정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으면 돼. 예.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매매 대금도 10억 이렇게 정했으니까 확정돼 있죠. 그럼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내년 5월 달에 소유권 넘기는데 그때 시가로 값을 확정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봤더니 시가가 약간씩 등락하는데 뭐 10억 언저리에 있어. 근데 내년 5월 달 돼가지고 갑자기 값이 막 뛰었어. 2억 뛰었어. 그러면 12억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야 내년 5월 달에 그 시가가 뭐냐. 그걸 기준으로 정해놨죠.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중에 확정할 수가 있어. 그러면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요게 확정성이다 이 말인 거예요. 확정성.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103페이지 교재 확정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쳐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 갑을 사이에 X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X 가옥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X가 예를 들면 불이 나서 타버렸어. 소실돼 버렸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거죠. 근데 봐보세요. X를 넘겨줄 수 있어야 돼. 요게 가능성인 거예요. 가능성. 근데 보세요. 가능성은 X를 넘겨주는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능의 반대말은 불가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법에서는 이게 불가능이 너무 길어. 그래서 불능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의 반대말은 불가능 이게 아니고 불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뭐 불가능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불능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 거죠. 됐죠? 불능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 불능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여기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이때 했어요. 예를 들면 요게 11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11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하기 전날 예를 들면 11월 19일 날 불이 나버렸어.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했지만 X를 넘겨주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죠. 불능이었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원시적 이 말은 처음부터 이런 뜻인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어.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11월 20일 날 그 집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꼭 뭐 다음 날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불이 나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일 때만 그래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계약이 무효가 돼. 근데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 갑이 좀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이것도 용어 한 번만 들어두시면 뒤에 가시면 다시 나옵니다. 그때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이 후발적 불능 가지고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이 말은 유효다 이 말인 거다. 효력이 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약 체결한 뒤에 불이 났어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그 불이 난 것에 대해서 매도인이 잘못한 게 있어 책임질 일이 있어 그러면 책임지는 것인 거죠. 책임질 일 없어 그러면 그거 못 넘겨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근데 그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뭐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아직 우리 입문 단계에서는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관해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말입니다. 요게 불능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의 반대말은 불가능이 아니고 불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를 한번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세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걸 해야 돼. 이런 것을 적법성이다 이렇게 말한다. 적법성 이렇게 말한다. 이 만약에 X 거래를 하는데 X 거래하는 것을 법에서 만약에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막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막아놨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그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적법성은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인 건데 법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적법성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이 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이제 법에 임의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 내지는 이걸 임의 법규라고 한다. 임의 법규. 임의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 있다. 이렇게 돼요. 강행 법규, 강행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도 말뜻 잘 한번 봐보시면 돼요. 이게 임의 규정은 그 법을 적용하고 하지 않고를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임의 그 말은 그 사람들 뜻대로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야, 이 법은 적용하지 말자 그러면 적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의 규정이야.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그걸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 거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건 나중에 뒤에 가셔서 공부할 내용인데 잠깐 한 번만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봐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문제되니까 세를 줬는데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세를 준 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면서 변기를 고쳤다든지 등등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야, 그런 사소한 돈 들어가는 건 네가 고치는 것으로 하고 주인한테 전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는 일단 그런 비용을 들이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근데 그들 합의로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것이다. 됐죠? 그런데 이제 강행 규정은 봐보세요. 이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거야. 즉 당사자가 임의로 그것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을 강행 규정, 강행 법규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강행 규정 위반일 때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행 규정 위반일 때 무효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정법규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 근데 이것들은 둘 다 어쨌거나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속 규정은 뭐냐면 그 규정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단속을 받기는 해요. 즉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제재를 받아. 그렇지만 거기서 이루어진 거래까지 무효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즉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력은 있다. 유효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그때는 이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단속 규정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뭐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거, 요게 이 단속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인 건데, 뭐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나와서 뭐라 그래. 그리고 벌금도 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속을 받아, 제재를 받아. 하지만 거기서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리어카에서 뭐 떡볶이 사 먹었어, 오뎅 사 먹었어, 됐죠? 그래서 어묵 사 먹었어. 근데 그런 것까지 무효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건 유효야. 되었죠? 요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런 것을 단속 규정 위반이라고 한다. 이제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것은 우리 법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우리 미등기 전매를 하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그 중간 생략 등기하는 것 자체가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받기는 해.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해. 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유효다라고 한다. 근데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가셔서 좀 더 보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만 봐두겠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쉬운 뭐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쉬워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 명의신탁 있단 말이에요. 명의신탁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명의신탁을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것인 거죠. 그리고 우리 토지거래 할 때 이게 투기 지역 같은 데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이것들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했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죠.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봐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기본 개념만 이렇게 해서 적법성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봐보세요. 다시 오셔서 여기서 봐보시면 범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된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기준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만약에 법에다가 다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법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제 법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우리 사람들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법을 또 피해가고 그 법에 없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민법에서는 이런 기준을 세워놔요. 추상적인 기준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것을 세워놓고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갑은 아내가 있는 남자야. 그런데 다른 여자하고 한 살림을 따로 차렸어. 첩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첩관계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두 사람 간에 합의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계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첩계약이 되는데 이런 걸 첩계약이라고 한다. 근데 이 첩계약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형법에서 간통죄도 처벌하지 말라고 위헌 결정을 내려서 간통죄로 처벌을 안 해. 아, 그럼 첩계약 맺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인 거죠.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도소를 보내지는 않을지언정 민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야 첩관계 애인이 있고 뭐 따로 한 살림 차리고 이런 것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 법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기준을 세워놨다는 것일 거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반사회 질생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반사회 질생이가 되면 안 돼. 반사회 질생이는 무효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첩이 되는데 이 여자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X라는 것을 아파트를 한 채 줬겠죠. 그거 없으면 하겠냐고요.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줬어. 이렇게 되면 봐보세요. 이 첩계약 이것은 선량한 풍속 첫 시간이니까 다 써보겠습니다.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효가 되면 원래 다른 경우에는요. 무효가 된 거면 사실 내가 정당하게 가진 게 아니니까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봐보세요. 이런 불법한 원인으로 이 X를 줬어. 이런 것을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말한다. 불법 원인 급여다. 용어 봤습니다. 봐보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기준이야. 선량한 풍속. 그냥 속된 말로 좀 눈꼴 쉬네. 이런 거 인정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인 거죠.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면 무효야.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이게 우리나라니까 첩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 거지. 만약에 이슬람권으로 갔다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와이프를 4명까지 둘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인 거지 아예 첩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본부인이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건 첩인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준이야. 여기서 현재란 말을 썼는데 왜 현재란 말이 필요하냐?
만약에 이게 200년 전, 3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할아버지들 계셨단 말이에요. 그 양반의 혈통을 가진 그런 잘 나가는 가문들에서는 또 거기에 다 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는 것인 거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해서 이걸 줬죠. 그럼 이런 걸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거죠. 근데 불법 원인 급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걸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첩으로부터 X를 돌려달라라고 하지 못한다. 그걸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그냥 들어만 둡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 그래서 인정 안 돼.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이제 또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박 계약 같은 것이 그래요. 도박 계약 같은 거. 도박 계약 같은 것도 이 도박도 이걸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면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박판에서 잃은 돈은 돌려달라고 못해. 그 말이에요. 또는 도박판에서 빌린 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되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 반사회 질서 행위 예로서 많이 문제되는 것이 이중매매 사안이 있어요. 이중매매라는 것이 있다. 이중매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용어만 한번 보는 거예요. 보세요. 갑이라는 매도인이 을이라는 매수인과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첫 번째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이 사람이 제1 매수인이야.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갑이 다시 병이 이걸 X 값을 을한테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돈 더 쳐줄게 라고 하면서 12억을 준다 그러니까 X를 이중으로 팔고 등기까지 해줘 버렸어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을 이중매매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막 이걸 지금 내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나도 막 누가 내가 지금 팔려고 내놨던 것을 을이 사겠다고 해서 계약을 맺었어. 근데 다음 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더 쳐주겠다고 하네. 그러면 내가 팔 건가 말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아이들 취직하기가 힘든데 우리 애가 그 회사에 이 시험을 봐가지고 붙었어.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아니 더 좋은 큰 회사 예를 들면 S그룹에서 H그룹에서 오라고 그러네? 그러면 갈 건가 말 건가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인정될까 안 될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자유경쟁의 원칙상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야. 자유민주국가야.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말한다. 다만 이제 갑이 을한테 첫 번째 매매 계약을 맺어서 넘겨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약속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돼. 항상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 그러면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무효는 언제 그러냐? 이제 보통의 경우에 갑이 중도금까지 받고 나면 을한테 중도금까지 받고 나면 그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임무에 배반을 해서 넘겨버리는 거죠. 이런 걸 배임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 배임행위에 이 제2매수인, 이 사람을 제2매수인이라고 한다.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그래서 여기다 좀 다 써보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하면 여기서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와요. 이러면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이 병이란 사람이 갑이 을한테 팔았다라는 것을 안 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갔어야 돼. 안 것에서 더 나가서 내가 책임질게 아무 문제 없어. 야 걱정하지 마. 진짜 괜찮아. 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적극 가담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 법에서 여기서 법률 용어 한 가지 볼 것입니다. 이제 봐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이 있는 것을 알고 체결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체결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체결했으면 이런 걸 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고 했으면 이런 것을 악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선이 악이는 한문으로 써보면 이 착할 선자를 쓰고 악자는 나쁠 악자를 써요. 그리고 이 의가 뜻 의자야. 선이 악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선이 악이를 착한 뜻, 나쁜 뜻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이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악이는 아는 것을 말한다. 알면서도 했어. 그러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모르고 한 건 나쁜 거 아니야. 착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공부하시고 나면 선이는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악이는 아는 거, 요걸 말한다. 계속 그래서 선이 악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이건 약속된 용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이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적극 가담을 했어야 돼. 이 말인 것인 거다. 이런 것을 이럴 때 적극 가담이라고 하고 무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가지 봐보자고요. 우리 동계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봐보면 갑 은행에서 을이 돈을 1,000만 원 빌렸어요. 1,000만 원 빌리는 계약을 특히 법에서는 이걸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돈 빌리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빌려 쓰는 사람, 이 사람을 차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빌려서 써버린 뒤에 그 돈을 쓴 뒤에 나중에 그 돈만큼 1,000만 원을 갚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봐보세요. 이 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그냥 1,000만 원 빌리는 게 아니고 도박 목적으로 빌렸어. 도박하려고 빌렸어. 동기가 아주 불순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동계불법이다 이렇게 말한다. 동계불법. 그런데 우리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쪽에 와서 보죠. 이게 법률행위 목적하고 동기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인 거다. 동기는 법률행위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 법에서 일반적인 동기까지 다 고려하면서 되니 안 되니 이걸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1억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도박했어. 도박해서 돈을 날려서 돈을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도 이 사람이 돈 빌린 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은행 입장에서도 만약에 도박할 줄 알았으면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친구가 꼭 필요하다가 그래서 돈을 100만 원 꿔줬는데 그 돈 꿔가지고 도박하려고 한대. 그러면 그 친구는 돈을 100만 원 꿔주면 안 되고 그 친구를 선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계불법이라고 하는데 알면서도 꿔줬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어. 그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동기는 다르구나. 근데 어쨌거나 동기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타당성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이 사회적 타당성의 특별한 규정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이 있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이 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 말은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듣는 얘기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돌 그룹들 그 계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그 아이돌 되고 싶어 가지고 하여간 가수 되고 싶고 또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 가지고
어느 회사든지 불러주기만 하면 막 덤벼들 태세야.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봤더니 나중에 뭐 10년간 완전히 묶여 있으면서 돈은 얘들이 아무리 벌어도 거의 뭐 그 기획사에서 다 가져가고 그 연기자 내지는 가수한테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런 거 안 되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민법 측면에서 봐보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X를 원래 이게 10억짜리인데 만약에 그걸 1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도 봐보세요. 만약에 갑이 진짜 좋은 뜻으로 을한테 원래 10억짜리지만 내가 거기에 좀 기여하려고 노후 대비용으로 1억은 필요하니까 나 1억만 바꿔줄게 이랬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거 10억짜리인데 너 나 1억만 주고 너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문제가 안 돼. 이게 뭐냐, 이 갑이 아주 궁하거나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면서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뜻 정도만 봐두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내용들 다 봤는데요. 우리 용어들만 좀 알아두시기 위해서 하나씩 그 내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체크 잠깐 해보시면 102페이지 맨 밑에 하나라도 결하면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하나라도 없으면, 그러니까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3페이지로 가시면 일단 그 제목들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확정, 가능, 적법 여기다 동그라미 쳐봅니다. 제목에 1, 2, 3번 있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이 있어야 돼. 네, 이렇게 해두시고 제목에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에 가셔서 보시면 거기 1번, 2번, 괄호 1번, 괄호 2번에 보시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동그라미, 2번에 후발적 동그라미.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1번에 원시적 불능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시면 무효가 있죠. 무효 동그라미.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후발적 불능은 맨 끝에 무효가 되지는 않으면 무효 세모. 좀 조금 복잡하게 됐죠. 무효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효 세모. 무의 세모하고 효의 세모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법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두 번째 줄 강행 규정에 위반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로 가시면 2번에 임의규정 제목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임의규정 동그라미, 강행규정 동그라미. 즉 법이 이렇게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2번에 가시면 반가로 2번 강행규정, 강행법규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어. 여기서 효력규정 동그라미, 단속규정 동그라미. 제목들만 좀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나와 있죠. 사회적 타당성 동그라미 칩니다. 사회적 타당성에다가 제목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런데 103조 그 내용에 보시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제 그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에 기초해서 뭔가 급여를 하면 그걸 746조 불법 원인 급여 동그라미,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그 괄호 2번에 가셔도 보시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맨 끝에 첩계약 동그라미 첩계약.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05페이지로 가시면 2번에 도박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도박. 그리고 4번에 가시면 이중매매 동그라미 칩니다. 이중매매. 그리고 거기에 기억번에 보시면 이중매매는 일반적으로 유하며 이렇게 돼 있죠. 유효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유효가 원칙이야. 유효 옆에다가 원칙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니은번 가시면 여기서
적극 가담에 동그라미 칩니다. 적극 가담에만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무효 동그라미.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인 거다. 그 다음에 용어 정리에서 선의와 악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선의 동그라미, 악의 동그라미. 제목만 동그라미 쳐두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바로 가시는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동그라미, 폭리행위 동그라미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104조에 보면 무효 동그라미 이렇게 두겠습니다. 무효가 된다. 네, 요 정도만 해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야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지 하시면서 너무 또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할 것은 1월 달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드라마 보듯이 용어만 좀 알아가시면 돼요. 재밌네. 이 재미만 느끼시면 되는 거지. 야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7페이지 2번의 의사 표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